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액주연구회 연구소장 김성입니다. 어, 세 번째 강의예요, 여러분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완성된 투자자가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50% 법칙의 50% 법칙과 지지와 저항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연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50% 법칙을 배웠어요. 50% 법칙은 A, B, C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B 이하에서 매수하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은 B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이식 매물 즉 매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익을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일 캔들 가지고 우리가 50% 법칙을 논하지만 이 50% 법칙은 어떤 패턴이든지 아니면 추세든지 또 지지와 저항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0%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추세 혹은 패턴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갖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법칙은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법칙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투자의 마인드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배운 거 보셨고요. 장대 양봉의 지지와 저항 역시 50% 법칙이에요. 장대 양봉은 어떤 양봉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대 양봉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그 50% 선을 지지해 준다라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장대 양봉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패턴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50%를 지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50%가 무너지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 기간 조정도 짧아질 수 있고 가격 조정도 짧아집니다.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50% 법칙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저께도 잠깐 봤습니다. 장대 양봉이 50%를 지지하느냐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돌파한다라면 바로 돌파하는 시점이 즉 박스 상단이겠죠.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그 시점부터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마지막에 나타난 장대 양봉이 직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매수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시점이고 50%를 지지했기 때문에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11월 10일 차트예요. A와 B의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A는 50%를 지키지 못해서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은 거지만 상승 초기에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승 초기엔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상승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또 그걸 이탈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 50%를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면 지지를 받았다. 그럼 재상승 확률이 높고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이 또 매수 시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상승폭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상승폭에서 50%를 지키느냐 이거를 또 여러분들은 지지 라인을 설정해 놓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은 50%다. 그 50%가 무너지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진다. 가격 조정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상승을 시작한다면 돌파 시점이 또다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를 세 가지로 잡으면 돼요. 하나가 추세를 전환시키는 포인트, 두 번째가 상승 지속하는 그런 눌림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잠깐 쉬는 모습이죠. 그 쉬는 모습조차도 역시 그 상승폭의 50%를 지켜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5일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혹은 21선을 지지한다면 20선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0% 법칙의 제일 핵심은 그 50%가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지킨다면 상승은 재상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관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거래량이 줄어드느냐 또 하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전이 됐느냐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투자할 마지막 투자 순간까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 추세전환, 지속, 돌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1월 9일 날 차트였어요. 금호석유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럼 이게 지탱을 하려면 재상승을 하려면 저 장대 양봉이 50% 지켜줘야 돼요. 연이틀 도지가 나오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럼 저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온다면 바로 돌파하겠죠. 그러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 50%를 지켜줘야지만이 재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0% 지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날 10일날 차트를 보니까 50%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직전에 직전 그 상승폭에 또 50%를 지켜내느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저 장대 양봉이 50%가 무너졌다 하면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장대 음봉이 50%를 하회했지만 일단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매도 세력이 더 강했다는 얘기야. 저항하는 세력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평선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을 그려주면 또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은 당분간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확고한 그 이론보다는 먼저 눈으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는 그런 눈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평선은 나중에 배우고 항상 캔들의 변화, 패턴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50% 법칙을 적용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날짜 패턴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0%가 무너지면서 다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고 또 어제 거래량을 능가했습니다. 이건 뭐냐? 저가권에서 매수가 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상승폭을 하나의 박스를 봤을 때 그 박스의 50%를 지켰느냐?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상승폭의 50% 사수가 관건으로 무너지는 기간 및 가격 조정이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래꼬리 길게 달고 음봉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다는 얘기 아니라 낙폭을 축소시킨 거죠. 그럼 내일은 이 금호석유는 반드시 음봉이 아닌 양봉이 나와야지만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아래 꼬리가 길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이게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50%가 무너지지 않았다. 전체 상승폭에. 그렇다면 직전에 고점에 있던 양봉에 50%가 무너졌으니까 조정 기간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조정은. 그러나 저 상승폭의 50%를 지켜내면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상승폭이 50%, 캔들이 50%. 처음에는 그걸 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 10% 법칙의 지지와 저항, 그래서 50% 법칙의 지지와 저항 그랬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런데 장대 음봉이 50%를 위로 관통하는 양봉이 나타나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또 파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승 장악 형태라는 게 또 나옵니다. 상승 장악 형.
일단 상승 관통은 저런 형태고 상승 자각형은 적어도 좀 틀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음봉이 50% 이상을 돌파하는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강한 지지세가 매수를 전환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결국은 매도세를 이긴 거죠. 즉 저항세를 이김으로써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저 포인트를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날 막 갑자기 더 급등을 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저게 또 그러는 과정에서 오르면 또 저항 세력이 나타나죠. 왜?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저항을 이겨내는 싸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추후에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한스바이오 메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장대 음봉 속에 작은 양봉이 나왔고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오늘 나오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캔들을 장악을 했어요. 이건 상승 장악형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있는 음봉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50%를 돌파하는 순간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 내일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시초권은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매수가 강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 볼륨이 끝에 마지막 내려올 때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으면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에 꾹꾹 누르고 있던 매도세가 다 거의 튀어나온 거예요. 다 폭발한 겁니다.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작은 바디를 가진 캔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더 이상 매도세가 주춤하니까 이제 저가에서 매수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항상 보면은 저가권에 저런 형태가 나타나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승부를 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50%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 몇 개를 배웠습니다. 계속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계속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짧게 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또 과제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영 소장의 강의 세 번째 시간 50%업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